해외 선물 강의 제2강 추세선 초보자에서 전문가로. 네, 안녕하세요. 개미 트레이딩입니다. 지난 영상에 이어서 다시 한번 또 강의 영상으로 인사드리게 됐는데요. 지난 영상에서는 일목균형표에 대해서 아주 간단한 몇 가지 기법들을 공유 드렸었습니다. 영상은 도움이 많이 되셨을까요? 물론 더 고차원적인 그런 고승률을 가져갈 수 있는 기법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번 강의 시리즈의 핵심은 복잡하거나 이론적인 어려움 없이 정말 초보자분들께서도 쉽게 활용하실 수 있도록 그런 어려운 부분들은 싹 걷어내고 설명드릴 테니까요. 영상 시청 후에 도움이 되신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추세선의 세계로 함께 떠나보시죠. 챕터 1 개념 길라잡이. 자, 추세선이라고 하면 어떤 것들이 먼저 떠오르시나요? 보통 추세선이라고 하면은요, 선을 먼저 떠올리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저는요, 추세선이라 하면 공간을 나눈다 라는 이런 개념이 먼저 떠오릅니다. 자, 이렇게 추세선을 하나 그으면 공간이 나눠지죠? 앞으로는 구간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어떻게 나눠지는 거냐면 바로 이 추세선의 위의 구간과 아랫 구간, 이렇게 두 구간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결국에 이 구간이란 거는요,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참여자들의 그들의 결정, 즉 매수냐 매도냐 이 반복에 의해서 만들어진 자리인데, 추세선이라는 거는 그 자리를 한 줄로 압축해서 표시를 하는 것. 그래서 실제로는 내가 선을 그어놨지만 그 선을 보시는 게 아니라 선이 갈라놓은 폭, 즉 영역으로 보셔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추세선을 보게 되실 때 기존처럼 그냥 선으로 보시지 마시고요, 영역으로 인지를 하신 뒤에 제 강의를 들어주신다면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내용들이 좀 더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그러면 간단하게 화면을 보겠습니다. 왼쪽에 나와 있는 게 상승 추세, 오른쪽에 예시되어 있는 거는 하락 추세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추세를 나타낼 때 많이들 표현하는 방식인데요. 이 그림을 이론적으로 정립하자면 상승 추세란 고점과 저점이 같이 높아지는 현상을 뜻하고요. 하락 추세란 고점과 저점이 같이 낮아지는 현상을 뜻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이 그림은 그 현상을 예를 들어서 표현을 해놓은 것 뿐이지, 이론적으로는 고점과 저점이 같이 낮아지거나 같이 높아지는 차트들은 모양 불문하고요, 상승 추세나 하락 추세로 해석해도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질문, 우리는 투자를 하고 있는 거지 그림 맞추기 하는 게 아닌데요? 오히려 이 시장의 글로벌한 지표들이나 국가적인 정세를 더 공부해야 되지 않나요? 질문 잘해주셨습니다. 맞습니다. 물론 이런 지표들과 국가 정세 정말 중요한 부분이죠. 그러나 사람들은요, 분위기에 휩쓸리는 그런 일종의 군중 심리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글로벌 지표들이나 국가 정세도 내가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국가 정세에 맞춰서 실제로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느냐, 이걸 직관적이게 보여주는 것이 차트이다 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쉽게 설명드리면요, 마트에서 장을 이게 다 보고 나오시잖아요. 그때 계산대에 쓸 때 내가 어느 쪽 줄에 서야 될지, 어느 쪽 줄이 더 길고 어느 쪽 줄이 더 짧은지 명확하게 눈에 보이시죠? 마찬가지로요, 이 차트라는 거는 이 사람들의 군중 심리가 지금 하락인지 상승인지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차트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 사람들의 심리를 추세선을 이용해서 하락 구간인지 상승 구간인지 이 구간을 나누어서 적게는 상승 공간, 하락 공간, 많게는요 횡보하거나 수렴하는 공간까지 그렇게 나눠주는 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이제 공부해볼 추세선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앞에 제가 예를 들어드린 것처럼 마트에서 짧은 줄에 섰다고 해서 항상 긴 줄보다 먼저 계산하는 건 아닌 거 다들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내가 짧은 줄에 섰지만 이 참여자들이 카트에 담고 있는 그 내용물의 질이나
아니면 개수에 따라 오히려 옆에 긴 줄이 더 빨리 줄어들 수도 있다는 점. 즉, 이 추세라는 거는 단지 내가 상승인지 하락인지 확인하는 것 뿐이지 이 추세를 가지고 또 미래의 가격을 내가 알려주는 그런 지표는 아니겠습니다. 자, 그러면 추세선을 어떻게 그어야 하는가? 자, 앞에 이제 그림을 보시면은요, 저점끼리 연결해가지고 그어놓은 추세선이 보이시죠? 마찬가지로 이 그림엔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고점끼리도 연결해서 그어놓으면 이것도 하나의 추세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선을 기준으로요, 아랫 공간과 윗 공간을 나누고 차트가 아래와 위 중에 어떤 공간에서 또 어떤 움직임을 보이느냐, 이걸 가지고 매매 전략에 활용을 하는 건데요. 기존의 선 차트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상관없겠지만 캔들 지표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 캔들이라는 거는 몸통이 있고 꼬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추세선을 또 꼬리에 그려야 되나 아니면 몸통에 그려야 되나 또 헷갈렸던 분들 계실 겁니다. 정답을 제가 알려드리면요, 정답은 그냥 가장 많이 닿는 곳입니다. 즉, 꼬리든 몸통이든 얽매실 필요 없어요. 최대한 많은 캔들들이 접촉하는 그 하나의 선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즉, 이 추세선은 그 단순하게 공간을 그냥 나누는 선이기 때문에 정밀하게 그을 필요는 없다는 뜻이고요. 저점이든 고점이든 쓱 이어서 가장 많은 캔들이 접촉하는 그 선을 그으신 다음에 위아래 공간을 나눠주시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그림을 보시면 왼쪽 그림처럼 추세선을 그어놓고 그 선에 집중하기보다는요, 오른쪽 그림처럼 그 선으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그 선을 기준으로 한 공간으로 구별해가지고 인식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나중에 이게 좀 익숙해지시다 보면 선을 긋지 않아도요, 이렇게 공간으로 눈에 보입니다. 이런 수준에까지 올라가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세선은 선이 아니라 그 선을 기준으로 위냐 아래냐 이 구간을 나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부분이 가장 큰 핵심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도 그렇지만 계속적으로 강조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꼭 확실하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혹시 지금까지 영상을 다 보시고도 정확하게 난 이해가 잘 안 된다, 선이면 선이지 공간은 뭐냐, 이런 분들은 또 개인적인 궁금한 부분들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2. 추세선 긋는 방법. 네, 그래서 여기까지 오셨다면요,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추세선의 정의에 대해서 다 알아봤으니까 이번에는 이 추세선을 어떻게 긋는지에 대해서, 긋는 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 볼 텐데요. 그림을 보겠습니다. 그림을 보시면요, 1분 기준점이 있습니다. 추세선의 첫 시작이 되는 고점이 되거나 저점이 되겠죠. 이 기준점은요, 그 추세의 출발점입니다. 즉, 일반적으로 보통 캔들이 아니라 강하게 반등을 하였거나 또는 크게 하락을 하였거나 그 지점의 첫 번째 기준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보자분들은 이제 이 추세선을 한번 배우시면 또 배우셨다고 해서 너무 작은 파동들까지 하나하나 추세선을 다 그어놓는 분들이 계세요. 시작점을 잡으려고 하시는데 그냥 그런 작은 파동은 다 무시해 주셔도 됩니다. 그냥 눈에 제일 딱 띄는 큰 저점이나 큰 고점부터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기준점을 잡아주셨다면요, 그림처럼 두 번째 연결점으로 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점과 점이 연결되니까 선이 되죠. 이 두 번째 연결점이 필요한 이유는요, 내가 지금 잡고 있는 이 추세선이 그냥 우연스러운 건지 아니면은 정말 시장 참여자들의 그런 심리가 반영된 건지 이걸 검증하는 건데요. 선 하나일 때는 우연이 될 수 있지만 두 점이 연결되고부터는요, 다른 시장 참여자들도 이 추세를 참고할 가능성이 높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확정점입니다. 두 번째 점까지 그어주셨다면 그 점과 쭉 수평에 있는 세 번째 점까지 선을 이어주세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몸통이냐 꼬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두 가지 점을 이었을 때, 쭉 이었을 때 가장 많은 캔들이 닿는, 그렇게 그어주시면 되는데 닿는 캔들이 많을수록 신뢰도가 높은 추세선이 완성되는 겁니다.
이때 추세선의 각도가 너무 가파르면 추세가 지속되기 어렵고요. 또 반대로 추세선의 각도가 너무 또 완만할 경우에는 추세선의 힘이 약하게 됩니다. 챕터 3. 추세를 추종하여 매매해보기. 자, 이렇게 추세선을 긋는 방법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럼 이제 실전 매매에 녹여볼 차례인데요. 첫 번째로 상승 추세를 보겠습니다. 자, 그림처럼 추세선이 완성되고 난 뒤에 진행되는 차트에서 상승 후에 조정이 나오게 될 때 내가 그어놓은 추세선을 지지해서 차트가 상승 구간에서 돌고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그런 다음에는 그 추세에 맞게 매수 진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단, 추세선을 뚫고 하락 구간으로 차트가 진입해 버릴 경우에는 이 차트가 다시 상승 구간으로 돌아오려고 하는지 꼭 확인해 주셔야 되고요. 되돌아온 뒤에는 높은 확률로 다시 한번 또 조정을 받으면서 지지 구간을 확인하러 돌아오기 때문에 무리하게 추격 매매하실 필요 없고요. 천천히 눈으로 확인하신 다음에 지지하는 것까지 확인이 되신 후에 진입을 하게 되시면 더 높은 승률을 가져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림을 보겠습니다. 방금 제가 예시로 들어드린 그런 상황입니다. 차트가 추세선 위로 상승 구간에서 놀다가 하락하면서 추세선 지지 구간을 터치하였을 때 오히려 지지받지 못하고 뚫고 내려오는 경우입니다. 이럴 때는요, 상승 구간 윗부분에서부터 길게 한 번에 음봉을 그리면서 강하게 뚫고 내려오는 경우가 있고요. 반대로 단기적으로 계속 수렴하면서 지지선 근처까지 끝까지 눈치를 보다가 지지선에 다 와서야 갑자기 팍 뚫고 내려오는 이런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첫 번째 경우에는 휩소의 확률이 높기 때문에 되도록 되돌림 이후에 다시 상승 추세로 복귀하려고 할 때 정말 상승 구간으로 돌파를 하는지 아니면 저항을 맞고 그냥 내려오는지를 다 확인하신 다음에 포지션 진입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두 번째는 수렴 후에 하락 돌파하는 경우잖아요. 그때는 어느 정도 따라서 바로바로 추격 매도해도 높은 수익률을 가져올 확률이 높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경우는 또 구별해서 적용해 주셔야 돼요. 네, 그래서 지금 이게 제가 방금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림처럼 상승 구간이나 하락 구간이 깨졌을 경우에 무작정 추격 매매하는 게 아니고요. 다시 돌아오는 이 리테스트 구간을 기다렸다가 매매해 주시는 게 제일 바람직하고요. 두 번째 그림처럼 되돌림 후에 저항을 받거나 지지를 받아서 다시 방향성에 맞게 진행이 될 때, 그러니까 지금 그림에서 2번이에요. 2번. 2번처럼 되돌림 후에 저항을 받거나 지지를 받을 때 다시 방향성에 맞게 진행을 될 때 그때 추세에 맞게 진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패턴 길라잡이. 다음은 제가 여태까지 설명드린 내용들을 머릿속에 개념으로 담아두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요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가장 자주 나오는 딱 두 가지 패턴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제 제가 여태까지 개념적으로 계속 설명을 드렸다 보니까 한 번에 내가 이해하기가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이 두 가지 패턴만 딱 숙지하시고 활용하신다면 앞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이론적인 걸 기억하지 못하시더라도 어느 정도 높은 승률을 고정적으로 가져올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이제 이 패턴은 정말 자주 나오는 딱 두 가지 패턴만 공유 드리는 거니까요. 이 두 가지 패턴은 꼭 기억을 해주세요. 첫 번째, W 패턴입니다. 자, 모양 보시면 W 모양이죠? 그러니까 왼쪽은 왼쪽 그림인데 상승 돌파 W 패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락 추세 중일 때 추세 저항을 한번 두드린 후에 저항을 받았다가 다시 한번 상승해서 상승 구간으로 돌파까지 성공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강력한 매수 신호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수렴 중인 차트에서 많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오른쪽은 M 패턴입니다. 이거는 방금 설명드린 W 패턴에 정확히 반대되는 패턴입니다. 반대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번엔 상승 중인 차트에서 추세 지지선을 뚫고 내려오는 강력한 매도 신호 패턴입니다. 그래서 방금 설명드린 첫 번째 패턴에 정확히 반대되는 개념이라 보시면 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렴 중인 차트에서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수렴 중인 차트에서 많이 나온다는 뜻은 차트를 보실 때 수렴 진행 중일 때 이 두 가지 패턴이 머릿속에 바로 떠올라야 돼요. W 패턴 혹은 M 패턴 나오겠네? 바로 떠오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 당황하지 마시고 W 패턴이던 M 패턴이던 제가 말씀드린 게 뭐죠? 저항을 받거나 지지를 받았을 때 다시 한번 저항을 테스트하거나 다시 한번 지지를 테스트해준다. 그럴 때 지지를 뚫거나 저항을 뚫거나 뚫어줬을 때 방향성 맞춰서 강력한 매수 신호가 나온다거나 강력한 매도 신호가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방향성 맞춰서 진입해 주시면 된다. 요게 머릿속에 바로 떠올라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요 두 가지 패턴들은 수렴 중인 차트에서 정말 많이 나오니까 내가 차트를 봤는데 수렴 중이다 하면 이 두 가지 패턴 정확하게 머릿속에 떠올려 주시면 됩니다. 손절 설정하여 리스크 관리하기. 네, 그래서 지금까지 이 추세선을 이용해서 또 이렇게 수익을 내는 기법들에 대해서 정말 간단하게만 설명드렸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되게 여러 가지 그런 기법들이 많이 있지만 정말 그냥 초보자분들도 쓰실 수 있는 그런 기법들만 몇 가지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렇게 수익이 있으면 손실이 따라오는 것처럼 제가 말씀드린 이런 수익을 내는 기법이 있으면 이 기법에 맞춘 명확한 손절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추세선을 뜰 때 내가 손절 잡는 기준을 간단하게 설명드릴 건데요. 내가 만약에 상승 추세로 매수 진입을 했다. 매수 포지션이다. 그러면 가장 최근 저점 아래에다가 손절 기준을 두시면 정말 좋고요. 반대로 내가 이제 하락 추세에서 매도 진입을 했다. 그러면 가장 최근 고점 위에다가 기준을 잡고 손절 기준을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림을 보시면요. 상승 추세를 추종해서 매수 진입을 하였을 때 지금 붉은 판사표를 보시면 추세를 뚫고 하락 구간으로 차트가 넘어가 버린다면 전저점 근처에서 손절을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손절 구간과 내가 익절할 구간을 1대2 비율로 맞춰주시는 것이 제일 바람직한데요. 1대2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진입 가격한 가격이랑 전 저점 여기까지 이제 20포인트 차이가 나기 때문에 내가 손절을 20포인트를 잡아야 된다. 그러면 내가 익절할 경우에 익절 구간은 이 손절한 20포인트의 2배인 40포인트 위에서 잡아주시면 된다는 뜻입니다. 네, 이해되시죠? 혹시 이해 안 되시면은 댓글에 적어주시면 제가 답변 드릴게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추세선을 이용한 매매법들과 손절 기준 그리고 익절 기준에 대해서 다 알아보았는데 어떠셨나요? 이해가 잘 되시나요? 근데 이게 또 머리로 이해하는 거랑 실전에다가 적용시키는 거는 또 다른 문제이실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작은 금액으로 실전 연습을 굉장히 소액으로 해주시는 게 먼저고요. 소액으로 전략이 다 익숙해지고 실제로 안정적인 수익금이 아닙니다. 수익률, 수익 퍼센트가 안정적으로 나오게 될 때 그때 이제 본격적으로 매매에 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긴 시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 인사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강의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요. 추천과 구독, 알림 설정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되니까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